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운 거를 이제는 실제로 한번 해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타이밍들을 좀 볼 거고, 그리고 언제 정도까지 흔히 말해서 목표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일탈, 이 일탈이라는 말과 이게 쓰기가 되게 어렵네요. 이탈, 이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외국 서적에서 보면 뭐 속임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긴 하는데, 페이크라고도 나오고 트랩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세가 지금의 어떠한 모습에서 잠시 일탈하는 건지 이탈하는 건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탈과 이탈은 차이는 완전 다른 거라고 봐요. 일탈은 잠시, 이탈은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이렇게 추세를 매매하는 사람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 이탈과 일탈의 어떤 미묘한 차이를 해석하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고, 거기에서 이제 잦은 손실들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또 참고하긴 해요. 뭐냐면 그때 보는 것들이 뭐 거래량을 본다든지, 우리 여태까지 거래량 이야기를 한 번도 안 안 했잖아요. 했어요. 예. 거래량을 본다든지, 혹은 보조지표들로 시장의 어떤 이것이 진짜인가라고 조금 더 확인해 본다든지, 그리고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큰 그쵸. 시장의 흐름도 같이 한번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무언가 어떤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톡 올라왔을 때 잠깐 이탈한 것인가, 이탈하고 돌아올 건가, 혹은 아예 이탈이 되어버려서 나갈 것인가를 이때 거래량으로도 분석을 해볼까라는 보조적인 거겠죠. 거래량도. 그리고 보조지표라는 건 아직 이야기는 안 했지만 보조지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수라는 것은 요 당시 때 현재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것들을 한번 다음에 이제 조금씩 나가볼 겁니다. 그 다음에 것들이 아마 뭐 어떤 기업 내용이라든지 기업 분석하는 이런 거를 할 생각이고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한 것을 테스트해 볼 때는 지수에다가 해보자고 했었죠. 코스피 지수 01 한번 눌러주세요. 요거를 한번 추세를 한번 거보시죠. 그래서 이게 종목이다 생각하고 매매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평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평선으로요? 예, 그러면 최근? 네, 최근에 이평선으로. 최근도 되고 과거부터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일단 뭐 방향 자체는 정방향이 아닌 상태라서, 네, 이평선으로 지금 매수를 잡기에는 지금 10평선 위로 지금 이것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로는 매수를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파란 선이 30인가요? 네네. 그러면 까만 게 10이구나. 네. 지금 매수를 기다려야 되는 선으로 보여요. 언제까지요? 이게 빨강색으로 요거를 올라갔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저가 배운 방향으로 했을 때는 일단은 보지도 않긴 맞아요. 하겠죠. 맞아요. 한번 다시 크게 한번 볼까요? 크게 보면, 그러면은 큰 의미로 봤을 때 언제가 매수 정배열의 시작이고 언제가 역배열의 시작이죠? 지금 여기서 네, 이 일단 상태에서 최근에는 한번 지금 그어보시죠. 네, 그 동그라미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50, 10. 검은색이 200, 두꺼운 빨강이 50.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아까처럼. 네. 이 상태에서 한번. 네. 지금 보면은 정배열의 시작이 언제죠? 여기 한번 그 있었고, 전에는 없나요 혹시? 그 전에도 있었죠. 네.
여기도 있어. 아니 딱 시작되는 거기가 거기죠. 아, 시작되는 예, 거죠. 딱 시작되는 부분이 딱 시작되는 부분 저는 느낌. 그쵸. 그다음에 또 쭉 가다가 역배열이 되는 구간은 여기서 역배열이 됐고요. 50일과 200일 선만 봐보시죠. 50일간 200일. 네, 여기 살짝 거기 아닌데요? 여기 빨간색. 살짝 이러지 않았나요? 빨간색? 아, 이거 두꺼운 건가요? 예, 두꺼운 아. 게. 예. 여기. 그 원저리부터는 역배열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이동 평균선으로 본다면 매수 구간은 어디고 매도 구간은 어디라고 볼까요? 매수할 구간. 정방향 기준으로 하면은 네. 여기 상태에서 확대해서 확대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크게만 보시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단순히 10평선 기준으로 해서 돌파 시점에서 상한선 빨간색일 때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랑 여기서 기준으로 해야 될지 여기서 해야 될지 여기서 해야 될지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잘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왜 헷갈려 하냐면 이게 끊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딱 체크해 보면 여기를 보면 아 분명히 여기서부터는 정배열이 시작이 됐고 여기는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여기서는 깼었고 다시 정배열이 시작됐고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뭐 요 언저리였겠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강한 구간이 이 구간이 이제 매수가 좋았을 거고 이 언저리부터는 아예 안 쳐다보는 우리겠죠. 아예 안 볼 수도 있겠죠. 요렇게만 딱 설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야기했던 짧은 매매로서는 뭐 이렇게 약간 요 느낌 기억나시나요? 꽈배기? 네, 꽈배기 넥타이. 그렇죠. 넥타이가 풀리는 자리에서 풀리고 나서 그리고 정배열도 돼 있고 뭐 11일 평선을 돌파하는 뭐 이런 자리겠죠. 여기에서 쭉 가다가 11일 평선을 깰 때 매도해도 되고 혹은 일정 부분 올라갔을 때 절반 팔고 나머지는 이 꽈배기가 풀릴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요 언저리가 풀렸네요. 그죠? 이때까지 계속 들고 간다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여기서 추세선만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추세선. 화면에서 조금씩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저는 최고랑 보이는 쪽 네네. 했을 때 그냥 제일 그냥 저는 아직 어려우니까 단순하게 그냥 네. 선으로 그냥 네. 길게 근데 보통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때는 고점은 고점이랑 연결하고 고점과 저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그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흔히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많이 하죠. 저점은 저점과도 연결을 많이 하고. 모양이 너무 안 예. 아니면 그 아까 우리 채널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냥 채널로 한번 해볼까요? 제멋대로 그냥 그렸다고 치면은 예, 맞아요. 그것도 요 괜찮네요. 안에서 네. 좋습니다. 그럼 하락 채널도 한번 가보실래요? 뭐 그런 식으로. 예, 좋죠. 그렇게 했을 때 요걸 잠깐 잡으세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또 이제 옆에서도 한번 가볼 수도 있었겠어요. 아, 옆에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뭔가가 있었나?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가고 또 위로 가고 아래로 갔나?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고 만약에 이제 최근 것만 좀 해볼게요. 이렇게 최근 것만 아까 했던 거를 조금 더 한번
뭐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걷어요, 채널선을. 그러면 이 채널선을 보통 그을 때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 하락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하락 추세일 때는 요거와 평행해서 이렇게 그을 때가 많고요. 상승 추세일 때는 밑에서 이렇게 긋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평행으로 해서 위로 하나 더 이렇게 그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일단 이 방법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 변동폭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만약에 하나를 긋는다고 하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대충.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현재 이 추세에서 이 추세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왠지 그냥 단순히 보는 입장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내부 추세선을 한번 더 그어보세요. 그래요. 가운데다가 딱 잡고, 네, 그러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그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일단 보이는 거로는 하얀 곡선이고 네, 그리고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또다시 최근에 내려갔던 부분도 있고 내려가는데 지금 사실 밑에긴 한데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면은 밑에서 놀고 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채널 범위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 뭐 또 역으로 제 시나리오대로 안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할 텐데 네. 만약에 그냥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매수가 조금 리스크가 커 보이긴 하는데 약간의 기대 가능성을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아, 제가 그런 말도 했었나요? 아까 여기서 연결해서 놀면은 네. 네. 아, 그래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이탈과 일탈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잠깐 일탈을 하고 바로 회복했네요, 그죠? 그리고 빠졌던 게 잠깐 일탈하고 빠지다가 이 가운데 추세선을 돌파하고 여기서 좀 잠깐 좀 일탈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엔 이런 고점들을 넘지 못하고 이 채널선에서 하락을 이렇게 보였죠. 그리고 중심 내부 추세선까지 깨고 밑에까지 내려와 버렸고 여기에서 반등을 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채널선을 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위에 추세선을 먼저 걷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여길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왔다면 만약에 여기 정도라면 선을 긋기가 애매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뭔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과거의 어떤 상승 추세선만 뭔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조금 더 해봤다면 뭐 이 상승 어떤 채널 정도만 하나 만들었을 뿐이고, 그래서 주가가 왔다 갔다가 분명히 하다가 넘는 듯 하면서 또 빠지고 빠진 듯 하면서 하단 채널에서 또 상단 채널까지 갔고, 이게 좀 반복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채우지 못하고 확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흔히 이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겠지만 그냥 속임수 정도로 그냥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겠죠. 채널선을 이렇게 걷습니다. 걷을 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딱딱 맞고 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 가다가 볼록 튀어나왔다가 이렇게도 가는 거를 표현했지만, 근데 앞으로는 가기 전에 바로 돌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돌렸을 때 이 중심선을 이렇게 거봤을 때 이 중심선을 돌파 못하고 확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두 번 정도까지는 어떤 속임수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서 어떤 채널을 이렇게 걷고 내부 추세선을 근 다음에 이 아래에서는 보통 분할 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속임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거짓인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가보는 거예요. 쭉 가보는데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알 수 있는 것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추세 매매라는 것은 항상 조금 늦게 들어가고 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충 걷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이탈했죠. 이탈하고 나서 한번 옆으로도 거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여기를 좀 건들지만 좀 버티다가 이렇게 빠진다면 그때 이 고점들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러면 이 고점에서 이제 연결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서부터 고점을 연결했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요 단계에서부터 했으면 미리 채널선 하나 거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위에와 수평되게 한번 맞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거보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쭉 빠졌다면 요 언저리까지도 올려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뭐 짧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도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바로 반등할 때 끝까지 닿지 않고 반등하더라도 매매해볼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추세선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그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내부 추세선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내부 추세선을 극복 못하고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만 운이 좋게 여기까지 왔지만 바로 빠지고 돌아 올릴 것처럼 여기서 매수하려고 했지만 또 바로 빠질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러면 위험했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채널선 바깥에 이 정도는 1탈이라고 봐야 될까요? 2탈이라고 봐야 될까요? 2탈이요. 그렇죠. 2탈. 근데 그 기준으로 시장에서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추세선을 이탈하고 1탈 했을 때 한 3일에서 5일 안에 확 들어가 버리면 이건 잠시 일탈했구나 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 추세선을 완전히 깨버리고 한 3일 5일을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이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희망을 조금 더 접어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그냥 대충 가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빠졌던 게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여기서부터 다시 채널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채널이. 그러면 이거를 심플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선이 있었고 이거를 갔던 놈이 팍 빠져버렸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다시 빠진다면 요 선을 연결해 하는 거겠죠. 다시 여기를 돌파하고 두 번째 이 선은 또 돌파해야 되고 첩첩이 쌓이는 거예요. 이 역배열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요 구간에 와 있는 거, 요 언저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이. 아직은 매우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요 추세선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잠깐 올라가는 듯 하지만 또 빠졌네요. 그거를 표현해 보면 아까 그 추세선이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어떻게 이탈한 부분이 여기였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탈한 부분에서 이탈했다가 반등하는 듯 하지만 그 위에 어떤 선에 맞고 또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이런 단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단계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하락으로 한 번 더 확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 12월 26일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들이 뭐 좋지 않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것들을 좀 설명을 사실 좀 자세하게 하려고 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이런 채널들을 시장에서 교과서대로 배우면 무언가 선을 긋고 이렇게도 갔다가 방향이 위로 가면 따라가고 아래로 가면 매수하지 않거나 혹은 이런 박스권 안에서 밑에서 매수, 뭐 위에서 매도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시장에서 흔히 쓰는 혹은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막 같다. 추세선이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점점 쭈그러드는 쪼여드는 여기에서 뭔가 위로 혹은 아래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것도 없고 그리고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 빠질 때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은 요 위의 모습 여기 산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흔히 머리 양쪽 어깨 그래서 머리 어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 어깨형이 나오면 아 시장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구나. 근데 이거를 머리 어깨형이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주간에서 올라가는 거 이 고점을 못 넘어가고 깨버리면 여기도 깨고 여기도 깨서 내려갈 때 이걸 이제 머리 어깨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상승 그냥 추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굳이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엘리엇 파동이라고 해서 아 크게 보면 시장은 이렇게 3번 올라가고 2번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안 맞을 때도 좀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 파동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이 곡선을 그냥 한 번 한 번씩만 보세요. 이거를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파동이 왔으니까 분명히 몇 개의 하락을 할 거야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분명히 저점과 고점이 있었고 근데 저점을 깨지 않았네. 그리고 그렇다고 고점도 깬 것도 아니네. 또 저점은 올라가네. 근데 고점을 못 넘기네. 라고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한번 돌파하는구나.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합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표현하는 교과서적인 패턴들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보는 거. 들이 이제 좋다라고 보고요. 그럼 한번 테스트요? 아니 테스트 아니에요. 그냥 보시죠. 파라다이스 한번 검색해서 추세선 한번 그어보세요. 파라다이스 있어요. 네. 한번 거보세요. 크게도 보고 뭐 한 1, 2년짜리도 보고 저기 연속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저 위에 네 거기 눌러보세요. 연속 그럼 그게 좀 줄어요. 그렇게 보시죠. 크게도 한번 보고 막 그십시오. 이제는 막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추세선. 이게 만약에 고점이면 고점은 고점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네요. 대충. 네. 있어 보입니다. 내부 추세선까지도 한번 가보세요. 네. 그죠? 그렇게 해도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괜히 뭔가 이렇게 닿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냥 일단 과거의 중간에 한번 그냥 선을 한번 그어보고. 와. 굉장하네요, 진짜. 왜 그러세요? 근데 막 그림은 그릴수록 이제는 한 내용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린 것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훅 한번 훑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 뭐지? 정방향 네. 시점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면 우리가 200선이 굵은 선이니까 계속적으로 정방향을 가다가 여기서 한번 그죠. 역별이 되면서 추세도 진짜 하락하죠. 네. 여기서도 거기도 다시 한번 역별 강하게 빠지고. 여기서도 그렇죠. 아주 무서운 자리들이죠. 네, 계속 네. 한 번씩 계속.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정별이 시작됩니다. 네, 시작은 예. 한 번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또 다시. 정별이 또 시작되고 다시 역별이 되고. 네. 여기쯤이면은 아주 다시. 고민하고 네. 있겠네요. 이거 저도 사실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거라서 저도 관심 종목에 추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꽈배기 시점 느낌? 뭐랄까 이제 네. 정별로 다시 들어가는 진입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눈여겨보긴 해야 되지만 과거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가 여기만 만약에 본다고 치면 내려가다가 네. 중간에 올라가긴 했는데 왜 평행에 한번 어떻게 될지 다시 하향 곡선이 될 수도 있는 뭔가 그 중간 박스가 형성된 것 같아서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한번 저도 한번 가볼게요. 뭐 이거는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시장이 크게 왔었구나. 느낌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왔던 놈이 이렇게 빠질 때, 요럴 때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요런 자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이평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0일 이평선이 있고 50일 이평선이 확 빠지는 이런 자리들이 있죠. 이런 자리들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걸로도 보여요.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 또 확 빠지는 자리가 여기도 이평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크게 일단 보는 겁니다. 아, 하락 추세가 일단은 마무리된 건가? 왜냐면 어디서 그걸 알았냐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네.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 저점도 올라가 있죠. 그러면 아, 여기서부터는 뭔가 조금 상승 추세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좀 크게 해볼게요. 크게 보면 이렇게 내려왔던 놈이 저점이 깨지지 않았고 여기를 그죠?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네.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는데 원래는 여기를 뚫었으면 하는 거였잖아요. 네. 못 뚫고 빠질 때가 무서운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자리 진짜 조심해야 되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 아,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위험하지만 살짝 한번 매매해 볼까? 왜냐면 정별이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작은 됐고 정별이 강하게 퍼질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렇죠? 이런 자리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일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더 크게 봐볼까요? 일단 여기만 보면 아주 크게 하나, 둘, 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가?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간다면 아, 이거는 이만큼까지도 한번 좀 기다려 볼까? 라는 생각도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는 여기를 어떻게 넘어갈지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여기를 어떻게 방향을 틀지도 좀 중요한 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요거를 추세를 이렇게도 거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충 그리고 대충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몰려드네.
그렇죠? 아, 위로 방향을 튼 것인가라고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아, 여기를 돌파하면 추세상 매매도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꽈배기도 풀렸네. 그리고 이 11이평선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다시 돌파할 때 한번 사볼까? 그리고 고점을 돌파할 때도 또 사볼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소설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봐야 될 거, 수급도 괜찮네. 이렇게 같이 봐야죠. 아, 수급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 수급도 좋아지고, 뭔가 큰 추세상 뭔가 여기를 돌파할 때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배열도 다시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죠. 네. 회사도 실적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종목을 모아서 압축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이제 매매인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더 이상 진도를 더 나간다고 좋은 것 같진 않아서 뭐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아니요, 더 진짜 하면 할수록 아까도 막 음, 지표, 뭐 박스, 추세선, 막 개인 수급, 막 되게 아는 것 같은데 또 한번 헷갈리고 막 네. 여기서 좀 더 연습하는. 그러면은 이렇게 선들을 막 그어가지고 그어서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뭐 더 추가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더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보시죠. 보고 그리고 매수할 게 중간에 생기면 바로 네. 연락 한번 주시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연습 좀 하겠습니다. 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